드라마델리입니다. 세 번째 결혼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안나는 송이에게 받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신덕수의 핸드폰인데요. 안나는 이 핸드폰을 왕유한에게 줄 것으로 보이네요. 송이 나와라. 송이 나와라 우버. 니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 부럽지? 근데 너도 같이 있으면 좋았을 건데. 안나는 선물함을 열어 신덕수의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송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까마득 모르는 안나는 송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송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나는 송이 엄마 정다정이 자신의 집으로 왔다고, 송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말이었고요. 이미 2년 전에 선물 받은 핸드폰이지만 안나는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네요. 송이가 액정이 깨진 신덕수의 핸드폰을 아주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예쁜 전화기라 더 소중했을 수도 있는데요. 송이는 2년 전 백상철이 가져다 놓은 핸드폰을 할머니 한 마리가 휴지통에 버리는 걸 보고는 몰래 주워서 자신이 새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좋아하는 친구 안나에게 예쁘게 선물한 것인데요. 이제 신덕수의 핸드폰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핸드폰은 이미 배터리가 다 다른 상황이라 안나가 스스로 켤 수는 없을 텐데요. 전원이 꺼진 채 가지고 놀던 핸드폰은 이제 곧 왕유한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왕유한은 지금 정다정의 잃어버린 딸아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다정은 드디어 새봄빛 교회를 찾아갔죠. 그리고 2017년 11월 7일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이가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안내원은 그날 들어온 아이가 있었고 딸아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었죠. 그런데요. 그날 아기를 거기로 데려간 강세라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천혜자의 집에서 보게 된 TV뉴스 때문이었죠.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가 고열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TV뉴스에서는 전날 새봄빛 교회에 베이비박스로 들어왔던 아이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안내원의 말대로 정다정의 아기가 살아있다면 2017년 11월 7일 새봄빛 교회에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가 사망한 아기 말고 또 다른 아기도 있었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안내원은 정확하게 그 날짜에 들어온 아기가 또 있었고 한 아기는 사망했다는 말을 정다정에게 미리 해주었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나요? 정다정은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냐고까지 물었었죠. 하지만 안내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요. 답을 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날 들어왔다는 여자 아기는 정다정의 아이가 아닐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정씨가 출산한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곳이에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단체와 교회들입니다. 왕유한은 정다정에게 20곳 가까이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죠. 정다정이 새봄빛 교회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종이에 쓰여있던 연락처라서 가능했던 건데요. 왕유한의 말대로 강세라는 택시를 타고 새봄빛 교회로 갔던 건 맞습니다. 천둥번개에 폭우까지 쏟아지던 밤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다정이 착각한 게 있었죠. 강세란이 정다정의 아기를 산부인과에서 데리고 나간 건 11월 7일이 맞지만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날짜가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린 건데요. 그래서 실제 정다정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날짜는 2019년 11월 7일이 아니라 11월 8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찾는 과정들이 좀 더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갈 텐데요. 그리고 베이비박스로 들어와 입양이 된 아기의 경우 아무리 친부모가 찾는다고 해도 대부분은 입양한 부모와 연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료가 비밀리에 보관되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정다정의 아기가 안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왕유한에 의해서 그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안나가 정다정의 아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정다정과 왕유한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될 텐데요. 지금 왕제국과 정다정은 쇼윈도 부부입니다. 지난번에 왕제국이 변호사 친구를 불러다 말했던 것처럼 두 사람은 계약 결혼의 관계인데요. 왕제국은 자신이 돈과 인맥을 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자신을 이용하라고 했죠. 자신이 뭐든 도와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선 계약 결혼을 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각각의 생각은 다릅니다. 왕제국은 계약이 끝나면 정다정과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려고 마음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정다정의 생각이 똑같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정다정은 왕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물론 왕제국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함께 살다 보면 정다정도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왕제국은 해외에서 긴급 입수한 보석까지 다정이를 위해 구입을 했네요. 오르골 보석함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말이죠.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뒤엎는 일이 생기겠네요. 왕제국은 강세란을 감옥에서 꺼내오는 일에 앞장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짐작하듯이 보배정 유녀사로부터 장맛 비결을 전수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도청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왕유한과 정다정의 호텔 영상이 가족들 모두에게 전달된 일이 있었죠. 왕제국이 정다정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한 강세란의 계획이었는데요. 그날 강세란이 천혜자에게 전화를 걸어 했었던 말 기억나시나요? 나도 아버님 숨통을 꽉 쥘 만한 보험 하나 들어놔야겠어. 강세란은 왕제국이 무조건 정다정 편을 들어주는 걸 보고는 시아버지 왕제국의 비밀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했던 건데요. 그래서 왕제국 서재방에 도청기를 설치해 두었던 거죠. 집안에 그런 호랑이 새끼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왕제국은 서재방에서 왕지훈과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식방에 매물 추천 들어왔고 추천 종목으로 단체 문자 돌렸습니다. 슬슬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왕제국은 왕지훈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말들이 도청된다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지난번에 말한 가격에 도달하면 치고 빠져라. 나머지는 김 실장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주가 조작을 계획하고 있었던 왕제국은 하지만 그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네요. 바로 강세란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위축이 되어서 그랬던 건데요. 만일 강세란 체포 사실이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면 드림그룹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게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을 남기기도 전에 주가는 폭락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계획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서둘러 정리를 하고 말았죠. 하지만 주가 조작을 했던 건 분명한 일인데요. 강세란은 천혜자에게 말했듯이 도청기를 통해 뭔가 왕제국의 빌미를 잡아서 왕지훈이 자신에게 퇴퇴거릴 때마다 왕제국을 압박할 생각을 가졌었죠. 하지만 도청기 내용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강세란은 경찰에 체포가 되고 말았네요. 구치소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왕제국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강세란인데요. 내가 니네 할머니한테 이혼 서류 보냈거든? 그거 말해주려고 왔어. 왕지훈이 면회를 와서 강세란은 웬일인가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혼하자는 이야기였네요. 어쨌든 아버지한테 이혼 허락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볼 일 없을 거야. 왕제국이 이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강세란은 충격에 빠졌네요. 보배정 할머니보다 오히려 왕제국이 자신을 구해주리라 생각했었는데요. 왜냐면 자신은 드림그룹의 며느리이며 드림의 후계자인 왕지훈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허락했다는 걸 보니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드림그룹 오너일가에서 내보낼 생각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도청기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뻗쳤네요. 천혜자는 강세란이 시키는 대로 도청기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또 그런 일에는 최영식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요. 결국 도청기에 들어있는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네요. 바로 드림그룹 왕제국 회장이 직접 지시한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강세란이 시킨 대로 최영식은 왕제국에게 녹음 내용을 보내게 될 텐데요. 왕제국은 꼼짝없이 강세란에게 당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나서서 강세란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겉으로는 정다정을 좋아한다며 보석까지 사다 바쳤지만 정다정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텐데요. 강세란은 기세등등하게 감옥을 나와서 이혼은커녕 회사까지 뻔뻔하게 다시 출근하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신덕수의 핸드폰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나는 송이가 준 핸드폰을 혼자 만지작거리다 왕유한이 그걸 보게 되는데요. 왕유한은 배터리잭을 구해 그 핸드폰을 충전해 켜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켜는 순간 신덕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 속에는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강세라는 뻔뻔한 얼굴을 푹 숙이고는 다시 경찰에 체포가 되겠네요. 이번엔 살아나올 방법은 절대 없는데요. 정다정이 안나가 자신이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후부턴 왕유한이 왕제국을 잡는 이야기로 스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왕제국은 정다정에게도 원수가 되는 인물입니다. 세란이 아빠 강만석이 죽고 고은제분의 화재가 나고 했던 모든 일이 다 왕제국이 한 일이죠? 왕제국이 결국 신덕수를 범인으로 만들도록 해놓았던 것인데요. 이유는 고은제분을 헐값에 가져가서 드림식품의 원조로 삼기 위해서였는데요. 왕유한과 정다정이 힘을 합해 이제 왕제국에 맞서게 되겠네요. 빨리 원수를 갚고 왕유한과 정다정 그리고 안나 세 사람 행복하게 세 번째 결혼 웨딩마치 올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